첫 번째는 그 조림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하고 두 번째는 환경 플랜트의 사업인데요. 첫 번째 조림 사업에 대한 건 우림 NR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자료는 삼정회계부문에 실사를 받아가지고 작성된 자료고요. 다 실사해가지고 캐시플로우를 따지고 그런 타당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투자 개요에 대해서 먼저 좀 크게 하면 이 지금의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는 오랜 동안 조림 사업 쪽에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왔던 우림 NR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조림학과를 나오시고 임산학과를 나오시고 그런 활동을 하던 서울대학교 출신의 멤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종학 대표님이 여기 나와 계시고 한만성 대표님은 현지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할 그리고 조림권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임학을 전공해서 이쪽에 실제 30년 이상의 전공을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조림 사업 허가권을 직접 발굴을 수속을 해서 실제 획득해서 지금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회사가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법인한테 절대 주지 않는 첫 번째 사례예요. 외국 법인한테 준 사례가.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만큼의 네트워크를 쌓았고 그걸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받은 이 사업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한상기업인 코린도라는 회사의 이 멤버들이 또 근무를 해가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재는 좀 이따 자세하게 드릴 건데, 이 목재는 인도네시아에 1억 평 되는 숲의 세 블록으로 나눠지는 숲의 조림 사업권을 했는데, 이 조림 사업권이라 하면 나무를 잘라서 팔 수 있는 권한, 그다음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또 이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졌는데, 그게 향후 95년간 저희가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빨리빨리 잘하니까 그 회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3년 동안 투자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비전은 굉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봐주시라는 거고, 세 개 블록으로 되어 있고 세 개 블록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베면 가장 중요한 건, 나무를 베면 어떻게 한국까지 가져올 수 있는 루트가 제대로 뚫려 있냐가 중요한 거고, 한국까지 가져와서 배로 실어서 누가 사가는 게 확정돼 있냐 안 돼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판매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고, 최소 인프라는 우리 마지막 인프라는 저희가 투자하면서 깔 거고, 뭐 이 목재는 코린도라는 회사가 이 원목과 배니어를 위한 그것들 다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4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초 작업이 끝나면 1년 내에도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투자금 소유는 이 조림지가 이미 40년 동안 묵혀져 있던 땅이에요. 40년 동안 묵혀져 있는 땅이고 나무가 굉장히 좋은데, 이걸 가지고 3개월 동안 임도, 접근로 정도를 만들어서 하고 4개월 차, 5개월 차부터는 이제 벌채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주 펠렛. 요새는 나무로 조그맣게 펠렛을 만들어서 그걸 목재나 발전소용으로 쓰는데, 그걸 우주 펠렛 공장을 향후에 현지에다 짓고서 그것들을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들이 있고 그건 그 다음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 개요는 저희가 개인 투자 조합이든 개인들이 투자를 하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우림 NR이라는 이 회사는 이 연 매출 50억 정도 하는 컨설팅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수익이 컨설팅 회사가 수익을 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 다 배분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대표적인 임업 쪽에 컨설팅 하는 회사고, 이 우림 NR이 이걸 가지고 요번에 SPC를 만들어요. 그래, 우림 에너지의 83% 지분을 소유하고 그 지분을 바탕으로 이 현지에 있는 조림권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림
에너지나 SPC를 만들어서 이 투자를 진행하고, 왜 이런 구조를 하냐? 이 회사에 투자해야지 여러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게 벤처 인증을 받았어야 돼. 이걸 받으면 이제 소득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위해서 우림 에너지에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그건 우림 에너지의 지분 100%를 근저권을 저당해서 이 투자에 담보적인 성격을 갖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가 이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공제 때문에 이런 조금 구조를 비슷하게 동일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 기초적인 것은 이제 우리 대표님 모시고 직접 땅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좀 쓰게 해주세요. 마우스. 네. 안녕하세요. 우림 NR 대표이사 이종학입니다. 방금 우리 유 대표님께서 대부분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할 게 없었어요. 거의 다 설명하셨어요. 저희 우림 NR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은 N은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자연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R은 리소시스라고 하는 데서 딴 R이고요. 우는 인변에 오른우를 써서 도울우, 그다음 수풀림. 그래서 숲을 도와서 자연과 자원을 도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 보호라고만 생각하시면 그게 자원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 텐데요. 자연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림 NR이라고 사명을 지은 것이고요. 우림 NR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산림사업 전문 기업입니다. 2008년에 설립해서 업력 12년째고요. 저희 사업 분야로서는 이제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업진흥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산림 분야 컨텐츠로 하고 있는 그런 정보화 사업들을 쭉 하고 있고요. 산림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조림 사업, 그리고 국내외 임업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림 에너지는 우림 NR이 자본금 12억을 가지고 설립한 SPC입니다. 인도네시아 목재 생산 및 펠릿 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새로 SPC로 설립했습니다. 저희 우림 NR이 한 12년 동안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나 환경 분야 등과 같은 이런 분야, 특정화된 분야에서 지식 정보화를 하고 있고요. 최신 IT 기술을 융합해서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연을 한 적도 있고요. GIS 기반의 산사태 위험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면동 산사태가 났을 때 크게 역할을 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생물자원 정보화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생물자원정보 통합 시스템이라든가 식물, 곤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또 업무 정보화 서비스, 또 모바일 기반의 업무 지원 서비스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국토 공간 정보나 생물 자원 정보 같은 그런 국가 기반의 지식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사업하는 동안에 얻어진 지식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GIS 엔진이 굉장히 비싼데요. 지금도 여전히 한 세트를 구입하는데 최소한 억 단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분석 기능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그 엔진인데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아주 조그맣게 꼭 필요한 기능들만 묶어서 GIS 엔진을 6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직접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산림조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밀 산림조사, 산림입지조사,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맞춤형 산림조사 등과 같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 업무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앞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는 30명 정도의 직원 중에 석박사 이상의 직원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지식인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R&D 사업도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정보화 사업만으로는 제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임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해외에 있는 산업조림 또는 탄소 배출권 조림 사업 또는 바이오 에너지 조림 사업 등과 같은 해외 산림자원 조성에 관심을 갖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은 기후변화의 가장 파워풀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컨설팅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또 일본을 비롯한 또 유럽 선진국에서는 불법 벌채한 목재들 이런 목재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하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 인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품은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FSC라고 하는 건데요. FSC FM 인증과 FSC COC 인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인증 절차 과정을 저희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등록을 10여 건 했고요. 벤처기업 확인서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 해외 조림 사업 관련해서 따로 모아놓으면 2006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의 우비스 아그로프레시아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만성 사장하고 같이 인도네시아의 PT 히자오 아르산 두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빼떼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빼떼한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원 비즈니스 원 컴퍼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컨설팅도 하고 조림 사업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요. 사업 아이템이 회사마다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비스 아그로프레시아라고 하는 회사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빼떼한이라고 하는 회사는 조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조림 컨설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목 생장이 양호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조림 사업 컨설팅을 수행했고요. 그러던 과정에 컨설팅만으로는 사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2009년도에 드디어 인도네시아 잠비주에 산업조림과학원을 직접 수속하기 시작했고 2013년 3월 25일 약 5년에 걸쳐서 수역에 열심히 수속한 결과 허가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저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인도네시아에 제 파트너가 있는데 한만성 사장은 제 대학교 같은 과 1년 후배입니다. 코린도 목재사업부에서 15년 이상 근무했고요. 산판 활동도 열심히 했던 현지 전문가입니다. 이 빼떼한이라고 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한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한만성 사장은 뭐 독특한 거는 지금 그 아들 장남이 서울대학교 임학과에 4학년에 재학 중이라서 저도 물론 30년 이상 임업에 종사했습니다만 우리 한만성 군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까지 2대에 걸쳐서 임업에 종사하는 그런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금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조림 사업 허가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지의 천연목을 제가 마음대로 벌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벌채하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조림목을 조림하고 조림목이 다 성장하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혹시 저희 그 허가받은 관내에 혹시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하는 지하자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지하자원도 저희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습니다. 최대 60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1회 연장해서 9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5년간이라면 뭐 거의 100년 동안 제가 뭐 100년 동안 살 것도 아니고 대대손손 상속이 가능한 그야말로 한국 사람이 앞으로 95년간 운영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땅은 토지를 저희가 확보했고 저희가 조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본만 합쳐진다면 이 잠비의 조림지는 대한민국에서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해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다라고 해서 2015년 말에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허가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 결정서라고 되어 있고요. 번호가 여기 183이라고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보면 빼떼 한액에 잠비주에 있는 32,620헥타에 대해서 이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 허가권을 발급함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편에 확정일로부터 60년간 유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되어 있고요. 지도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자카르타가 여기 있고요. 참고로 발리는 이쯤에 있습니다. 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여기 잠비주가 있는데요. 이 수마트라 섬이 다른 뭐 깔리만탄이라든가 뭐 슬라웨시, 파푸아, 자와라고 하는 커다란 섬 5개 중에 가장 인목 생장량이 좋은 토질, 토양, 토성, 그 다음에 강수량, 일조량 등 인목이 생장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수마트라고, 그 중에서도 잠비주가 고무나무나 팜, 그리고 일반 인목들이 가장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이 총 32,620헥타인데요. 일반 분들한테는 헥타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별로 친숙하지 않으실 텐데, 1헥타는 가로 세로 100m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100m면 10,0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10,000제곱미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을, 주택을 구입할 때 쓰는 그 단위로 말하면 약 한 3,000평이 됩니다. 1헥타는 3,0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수마트라 여기 이제 산맥이 크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이쪽이 잠비시입니다. 여기 이만큼이 잠비주고요. 저희는 무랑인군이라고 하는데 블록 1, 2, 그다음에 사로랑온군이라고 하는데 블록 3. 그래서 블록 하나 각각이 다 약 10,000헥타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3천만 평이 조금 넘어가는 거죠. 3천만 평이 조금씩 넘는 3개를 합하니까 약 9,8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평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구글 영상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생겼죠. 보입니까? 예. 여기가 자바섬이고요. 여기 자카르타가 있었고, 여기 깔리만탄, 여기가 수마트라 섬, 여기 슬라웨시. 지난번에 크게 지진 피해 났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파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고요. 여기 싱가포르 있습니다. 여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흰 선으로 구분된 데가 잠비주입니다. 잠비주에 저희 땅은 이 산맥의 동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게 블록 1이고요. 밑에 있는 게 블록 2입니다. 블록 1에 3개의 경영구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3개의 경영구로 구분하고 밑에 블록 2는 2개의 경영구로 구분해 놨습니다. 경영구라 하면 이 한꺼번에 3천만 평이나 되는 땅을 전부 다 오래 가서 포크레인 긁고 저기 노동자 넣어서 작업인분들 넣어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양, 코린도 그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00헥타 이상, 그러니까 4,000헥타니까 한 1,200만 평 정도를 한 해에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판단이 돼서 한 해에 한 600만 평 정도를 통상 쉽게 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600만 평 정도씩. 그래서 전체 이 땅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소위 땜빵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저희들 모르게 도벌한 현장입니다. 도벌한 현장에 이렇게 보면 저희 녹색 부분, 녹색으로 경계되어 있는 이 땅 안에 한 5%, 10% 정도 되나요? 10%까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얼른 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주민들은 뭐 자기들도 이걸 베서 팔아야 생계가 유지되니까 뭐 지금 하는 것이고, 저희가 들어오는 거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너희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같은 노동자로서 너희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만한 급료를 받게 되고 의료 혜택, 교육 혜택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지난 5년 이상 설명을 한 결과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열풍 때문에, 한류의 영향으로 대장금, 뭐 장금이를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저희도 뭐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전부 이런 나무들이죠. 뭐 해상도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바라보는 높이가 지상 300m 위에서 바라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여기가 블록 1, 여기가 블록 2입니다. 블록 3는 이 아래에 있는데 요쯤에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경사가 좀 심하고 예전에도 배 먹지 않은 곳입니다. 아직도 천연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여기는 수마트라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호랑이가 서식해서 가끔씩 TV에서 뉴스를 접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서 호랑이에 물려가지고 다리가 잘렸다 뭐 이렇게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저 지역입니다. 저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좋은 데인데 저기는 좀 이따가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하다가 자금이 충분해지면 접근로 내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진짜 좋은 나무들을 배서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걸 또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탄소배출권 사업 한다고 하면 뭐 기업이나 자본가분들한테 뭐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땅에 저희도 이제 드론을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을 시켜서 직접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블록 1, 2, 3를 이제 아마추어의 그 수준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도난벌 현장에 가서 저희도 뭐 드론이 뜨려면 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난벌 현장 가서 뭐 많이 먹었냐라고 물어보고서는 같이 이제 드론도 촬영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고 하지만 이제 아까도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조림 사업이라는 게 나무라는 거는 그냥 있으면 썼어요.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무는 그냥 있으면 썼고 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건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를 50년 길러야 법적으로 벨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상 50년 이전에 나무를 베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나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5년이면 큽니다. 5년이면 직경이 3cm, 수고가 한 25m, 30m 되는 나무들이 바로바로 자라기 때문에 5년 내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빽빽하게 들어있고 이 안에 3,000평, 100m, 100m 내에 3,000평 내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직경이 한 40cm 정도 되는 이런 나무들이 10그루만 있다면 10m마다 한 그루씩만 있어도 100그루입니다. 우리는. 근데 10m마다가 아니고 20m마다 하나씩 있어도 50그루. 그런 큰 나무들이 100m, 100m 안에 10그루만 있다고 봐도 얼마만큼 많은 나무가 있는지를 좀 이따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네. 현지에서 그 원목 가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했느냐고요? 예, 원목을 벌채를 하게 되면 바로 아까도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코린도 그룹 합한 회사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코린도에서는 CY 쪽으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플랜트가요. 코린도 합판 공장은 굉장히 큰 합판 공장이고요. 그동안 코린도를 먹여 살린 기업입니다. 그런데 원목을 그동안 한 30, 40년, 1970년대 말부터 했으니까 한 5, 60년 동안 코린도 그룹이 나무를 천연님을 대먹기만 했지 한 번도 조림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가 그렇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 너네 나무 배먹지만 말고 강제로 너희들도 나무를 심어 해서 강제로 천연님 벌채권 옆에 조림 사업권을 강제로 줬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냥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것뿐인데 그래도 하나 제대로 조금 한번 해볼까 해서 97년도부터 조림했던 데가 바로 잠시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그 중부 옛날에 보르네오 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르네오 섬의 중부 지역에 있는 중부 깔리만탄 주에 빵깔람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코린도가 97년도부터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조림했습니다. 유칼립투스를 조림했더니 그게 2010년도쯤 됐을 때 이제 제대로 벌기령 배도 좋은 그런 충분한 생장을 가진 상태가 돼서 그거를 일본에 있는 오지 페이퍼 왕자 재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종이 마켓 시어 35%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종이 회사인데요. 오즈 페이퍼가 그거를 지분을 34%를 1억 4천만 불에 한 1,500억 정도 되겠죠. 그걸 사는 바람에 2011년도에 코린도 그룹이 힘들 뻔했는데 그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여기가 깔리만탄 중부 깔리만탄 주입니다. 여기에 요 부분인데요. 여기로 해서 요 근방에 조림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막 바둑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바둑판처럼 돼 있는 이 조림지가 코린도가 가지고 있는 사실 유일한 조림지입니다. 이 조림지에서 전체 면적은 9만 헥타인데 조림해놓기는 한 6만 조금 넘게 해놨어요. 여기서 나오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유칼립투스는 합판제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펄프제로 씁니다. 그래서 왕자 재지 오즈 페이퍼가 여기 있는 나무를 눈독 들이다가 코린도가 힘들어졌을 때 이 나무를 갖기 위해서 지분의 34%를 1억 4천만 불에 샀습니다. 코린도가 직접 소유하는 회사예요? 지역이에요? 아니면 네, 코린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유회사? 코린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 27명이고요. 전체 직원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댁에 가셔서 혹시 보시려면 저희가 여기다 표시해놨습니다. 저희 그 올해 사업할 사업지가 여기인데요. 여기 한가운데에 중간 집자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안에 여기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 지역인데요. 지점인데 거기가 이제 남이 여기 적도 남쪽이니까요. 남이 2도 부근입니다. 1도 59분 20.89초, 동경 102도 6분 18초를 찍으시면 바로 이번에 저희가 사업할 대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 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여기 블록 1, 블록 2가 있습니다. 공항은 여기쯤에 공항이 있습니다. 여기 공항이 있어서 무아라 복모라고 하는 공항인데요. 공항에서 자동차로 40분 정도면 저희 조림지까지 도착합니다. 사업지 허가 도면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 블록 1은 3,500만 평, 블록 2는 3,100만 평, 블록 3는 3,300만 평인데요. 여기는 색깔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파란 데는 인도네시아가 산림 강국이라 산림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장기수를 반드시 심어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라고 하면 30년 이상 심고 30년 이상 동안 베지 못한 나무인데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왕은 소나무 같은 것만 늘 보고 크다가 나왕을 보면 굉장히 그 시뻘건 게 별로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별로 안 좋은 나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강도가 뛰어나고 그리고 가공성이 좋고 그 크기도 크게 자라고 그러는 나무였습니다. 그런 나왕을 여기다 심도록 돼 있어요. 또는 티크를 심으라고 합니다. 티크는 한 80년 자라야지만이 벌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0년 또는 35년 동안 자라야 되는 나무를 제가 지금부터 심어서 35년 뒤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안 합니다. 일단 베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베서 수익을 올리고 심어놓고 놔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거는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누가 알아서 할 거고 제 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블록 1, 2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록 2에도 일부분 장기수를 심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운영의 묘죠.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뭐 한 2, 3년 뒤에는 산림부하고 당국자하고 협의해서 저기도 우리가 들어가서 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죠. 블록 1, 2를 저희가 600만 평씩 이렇게 5개의 경영구로 구분합니다. 여기가 블록 1, 블록 2인데요. 올해 2019년도에 사업 대상 지역은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650만 평이고요. 여기는 510만 평, 여기는 580만 평, 여기는 660만 평, 여기 610만 평 해서 다 합치면 한 3천만 평이 조금 넘죠. 3천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 올해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를 올해 베고 조림하고 내년에 베고 조림하고 3년 뒤 2021년도에 베고 조림하고 2022년도에 베고 조림하고 23년도에 베고 조림하고를 5년 동안 베고 조림하고를 돌아서 해오면 2024년도에
다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5년간 올해 심어놓은 나무들이 완전히 성목이 돼서 연간 올해는 이제다 말씀드리지만 10만 잎방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 1m의 부피를 말하는 건데요. 요게 한 0.5 잎방 정도 될 겁니다. 요 두 개 합쳐야 1 잎방 정도 될 텐데 이런 나무들을 올해는 저희가 3천만 평 안에서 한 7만 잎방 정도를 7만 세제곱미터를 저희가 이제 벌치할 텐데 조림하고 나면 5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오면 10만이 아니라 50만을 뵐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확보가 됩니다.